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립성향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친박, 친홍, 중립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현재로선 판세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네요. 중립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 소식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반대 토론 후 표결이냐 퇴장이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좀 더 논의해봐야 되는데요. 네. 당의 의사를 좀 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합의, 이제 물론 유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다수당이 되지 않는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었지만 네. 합의라는 것을 꼭 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선명하게 우리의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토론하는 것, 그다음에 퇴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좀 더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결국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의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정당의 가치를 떠나서 네.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 이것은 악영향을 주는 예산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반대 의사표시는 하자 이런 이야기가 주류가 될 것 같고 저도 그쪽에 한 표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이게 지금 법정 시한을 넘겨서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아쉽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들이 필요했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초기부터 예산안을 논의할 때부터 네. 여당은 어차피 선진화법 때문에 좀 버티기로 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그런 결과를 보여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중립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아니, 네. 근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셨었는데 출마를 포기하고 단일화에 앞장서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도 원내대표에 출마해서 네. 또 정말 이 원내대표로서 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좀 역할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나서게 되었고 특히 이 중립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굉장히 다수가 되다 보니 네. 여기서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이 선거의 흐름과 어떤 결과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중립 성향의 후보들이 단일 후보를 내므로써 이 선거의 결과를 좀 더 의미 있게 또 앞으로 당의 미래를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사퇴를 결심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단일화의 논의에 물꼬를 트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단일화 추진위원장으로서 지금 단일화에 합의한 후보들, 한선교, 이주영, 조경태 의원 3명입니다. 네, 이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차기 원내대표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차기 원내대표는 결국 우리 보수정당이 지금 굉장히 국민 신뢰가 바닥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예산안 이야기도 했지만, 네. 국민들께서, 이게 대한민국 미래에 참 걸림돌이 된다, 법인세를 인상하고 이러한 부분,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서도 아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뢰를 얻고 유능한 그런 보수정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춧돌을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네. 잘못하는 것은 또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라면 네. 우리 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결국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제 뭐 예전엔 친박 비박하더니 이제 또 친홍 친박이 이런 계파 갈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넘어선 통합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제가 이제 중립 후보 단일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퇴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거, 당의 진정한 통합이야말로 저는 또 우리 당이 신뢰를 다시 얻는 그런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내대표는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만큼 선수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 네. 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선입니다. 네. 이번에 중립 후보로 나선 분들 보니까 조경태 한선교 의원이 4선, 이주영 의원이 5선이거든요. 네. 혹시 선수도 단일화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어느 후보를 제가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저쪽 정당들이 이제 4선, 뭐 3선이기 때문에 저는 네. 4선 이상이면 모두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국회 경험이 오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 정당의 역사를 또 잘 알고요. 특히 네. 또 저희 당 의원으로서 4선 이상은, 또 제가 이 말을 잘못하면 또 조경태 의원님한테 또 신뢰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어쨌든, 뭐, 모두들 야당 경험이 있는 후보들이군요. 네. 야당 경험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선교 의원의 경우에는 친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선교 의원을 중립 후보로 볼 수 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친박 이 부분에 있어서 한석규 의원이 워낙은 친박 의원이었죠. 그러나 이제 네. 제가 보니까 최근 친박 모임에는 한 번도 같이 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예전에 과거의 친박이었던 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저희끼리는 사실은 정말 이 핵심 친박이냐, 이제 핵심 친홍이냐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겠죠. 네. 혹시 내일 토론회 전까지 중립 후보 단일화에 추가로 나설 분이 더 있으실 수도 있을까요? 글쎄, 지금까지는 당내에, 그런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보이신 분은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 거죠? 예, 단일화는 지금 책임당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책임당원 명부를 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과 협의해야 될 것이 있고요. 예. 원칙적으로는 책임당원에게 의사를 묻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책임당원 의사가 소속 의원들의 의중하고 과연 일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입장 차이가 없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당원의 의원들이 결국은 당원이나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원내대표 선거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원들께서 국민 뜻하고 반해서 개파 투표하고 그런 결과가 원내대표 선거에 왕왕 있었고요. 그것이 당이 국민의 신뢰에서 얼어지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중립 단일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홍문종, 김성태 의원 등과 3자 구도로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네, 친박이나 친홍 지지 기반이 탄탄한 상황이라서요. 중립 성향 의원들이 얼마나 힘을 뭉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립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런 걱정들 좀 많이 하시죠. 네. 그러나 이제 물론 이렇게 각 계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단단하게 몇 분씩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당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또 의원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중립 성향의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초재선 중에서 이러한 부분의 취지에 공감하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힘을 실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투표에서 바로 과반을 얻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더 해봐야 되겠죠. 네. 네. 그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그런데 중립 단일 후보가 아니라 만약에 양대 계파에서 나온다면 자유한국당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결과가 그러니까 홍준표 사당화 또는 네. 친박의 부활 이렇게 나오는 순간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좀 어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의원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차기 원내대표하고 홍준표 대표의 팀워크도 관건입니다. 그 홍준표 네. 대표하고 정우택 현 원내대표는 사안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연히 협력할 부분이 협력해야 되지만 네. 우리 당은 투톱 시스템입니다. 물론 집단 지도 체제에 있어서 대표의 권한이 조금 더 강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이지만 뭐 조금씩 견해가 다른 것 자체도 당의 건강한 뭐 건강한 민주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또 당의 민주성 부분에 있어서 견제할 부분은 또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표께서 당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당원 당규가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당이 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또 견제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도 중립 후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선교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가 자신을 욕해서 원내대표를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당화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표의 권한은 당원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원 단계에 따라 당원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네. 뭐 대표께서 이제 최근에 진행하는 여러 가지 추진하는 일, 뭐 예컨대 당무감사로 이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당협위원장인 예. 분을 교체할 수 있다는 발언 같은 것들이 예. 알려지거나 또는 뭐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것은 대표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 대표께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 같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사당화 논란이 시작된 것이고요. 뭐 예컨대 이제 광역단체장에 대해서 뭐 누구는 내가 계속 하라 그랬다, 뭐 누구는 뭐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대표께서 재단하시는데 네. 광역단체장은 원칙적으로 경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취약 지역 한마디로 당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지역, 네. 저희 당으로서 이제 호남이나 이런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만 예외를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광역단체장은 모두 경선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표의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가 나와서요. 이번 당무감사 결과로 바른정당 탈당한 복당파 의원들 또 원외 당협위원장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는 없을까요? 뭐 그러한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이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아까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이것은 지금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당협위원장의 경우도 교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천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일종의 이제 추천을 한 거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이제 바른정당에 갔다 오시는 분들은 그 사이에 이제 당협위원장을 새로 지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데 지금 당무감사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교체하게 되면 사실은 그 지역의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던 분이 현역 국회의원에서 다른 당협위원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현역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서 거기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 유권자에 대해서 손해가 되고요. 그 지역 그 지역 유권자. 그다음에 저희가 공직자 후보 추천한 어떤 그 공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당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예, 이런 발언도 참, 저희 너무 사실은 유례가 없는 일이고 상식에 반하는 일인데, 현역 국회의원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음 공천을 안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공천 결과에 당연히 반영하게 하자 시스템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저희가 늘 아래로부터의 공천을 주장하는 것인데 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선거가 6개월 남았는데요. 보수 대통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궁극적으로 보수 대통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내대표가 당내에서의 어떤 계파 갈등도 넘어가는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통합을 넘어서 우리가 보수 대통합을 함으로써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 정당 간에 또 불필요한 어떤 논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의 지금 당의 체질에 대한 의문도 많이 표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보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결국은 정책연대도 사실은 결국 삐그덕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당의 정체성이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같습니다. 같은 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정치공학적인 이합 집산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뿌리가 같고요. 그 기본적인 뿌리가 같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분당되고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저는 당이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어려움도 겪었고 또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의 사당화, 특정인의 사당화는 정말 우리 보수 정당이 실패하게 되고 국민들께 정말 사랑 못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의 민주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원내대표 경선 그리고 당내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미래에 참 걸림돌이 된다. 법인세를 인상하고 이러한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아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뢰를 얻고 유능한 그런 보수 정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춧돌을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잘못하는 것은 또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라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결국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제 예전엔 친박 비박하더니 이제 또 친홍 친박의 이런 계파 갈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넘어선 통합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중립 후보 단일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퇴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것, 당의 진정한 통합이야말로 이게 제가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립 성향의 후보들이 단일 후보를 내므로써 이 선거의 결과를 좀 더 의미 있게 또 앞으로 당의 미래를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사퇴를 결심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단일화의 논의에 물꼬를 트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단일화 추진위원장으로서 지금 단일화에 합의한 후보들, 한선교, 이주영, 조경태 의원 3명입니다. 네, 이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차기 원내대표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차기 원내대표는 결국 우리 보수정당이 지금 굉장히 국민 신뢰가 바닥인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뭐 예산안 이야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예산안을 논의할 때부터, 여당은 어차피 선진화법 때문에 좀 버티기로 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그런 결과를 보여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중립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셨었는데 출마를 포기하고 단일화에 앞장서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도 원내대표에 출마해서 또 정말 이 원내대표로서 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좀 역할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나서게 되었고, 특히 이 중립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굉장히 다수가 되다 보니 여기서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이 선거의 흐름과 어떤 결과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선명하게 우리의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토론하는 것, 그다음에 퇴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좀 더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결국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의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정당의 가치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 이것은 악영향을 주는 예산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반대 의사 표시는 하자, 이런 이야기가 주류가 될 것 같고, 저도 그쪽에 한 표입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지금 법정 시한을 넘겨서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아쉽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들이 필요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초기부터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립성향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친박, 친홍, 중립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현재로선 판세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네요. 중립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 소식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반대 토론 후 표결이냐 퇴장이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좀 더 논의해봐야 되는데요. 당의 의사를 좀 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합의, 물론 유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다수당이 되지 않는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었지만, 합의라는 것을 꼭 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